네. 어제 찍은 영재고 그 대비 문제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어, 조회수가 하루 만에 이렇게 800회가 넘은 거는 수학탐정 유튜브 시작 이래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자, 사설은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고등부 1차 시험 문제. 요거는 좀 제가 제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번부터 12번까지 하고 그다음에 남은 문제는 또 2부로 나누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요. 제곱합이 224인데 자, 요거는 전형적인 정수로 문제인데요. 제곱수는 4의 배수거나 어떤 제곱수 있죠? 그리고 아니면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입니다. 이건 너무 유명합니다. 224가 저기 4의 배수인데요. 사실은 8의 배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8의 배수 맞나요? 8의 배수는 되는군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홀홀짝이거나 짝짝짝이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홀홀짝은 방금 제가 예견한 대로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짝짝짝인 경우만 가능하다는 건데요. 저거를 이제 ABC를 대입을 했을 때 56이 나오잖아요. 자, 또 한 번 저거는 같은 방법으로 짝짝짝일 수밖에 없고 또 한 번 저 PQR로 쓰게 되면은 1, 2, 3밖에 없다는 거. 그럼 역추적하면은 2, 4, 6밖에 없고요. 어차피 일반성을 잊지 않고 합을 계산하면 되니까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집합에서 1, 2, 3 중에 겹치는 게 어떤 원소가 겹치는지 하나하고 남은 원소 중에서 2의 7제곱에서 단순히 저렇게 해서 3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KMO 고등부 1차에서 이런 문제도 나오나 싶었어요. 물론 예견된 것이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고등학교 기출문제, 내신 기출문제에 나와도 될 만큼 괜찮은 문제라고 봐요. 세건의 합이 근각의 수와 관계에 의해서 저렇게 되죠. 제가 그래프를 일부러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3차 함수는 대칭 함수다. 가운데 있는 그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PQ와 QR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바로 함수값을 계산하라는 거니까 정답은 23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요것은 중등 그냥 내신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피타고라스 루트를 배우면은 금방 풀 수 있는 건데요. 조건에 맞게 제가 그렸습니다. 자, 저거는 헤론의 공식 알죠? 2분의 둘의 반이 2분의 9니까 2분의 9에서 4를 빼면 2분의 1이고 암산하세요. 그 다음에 저기다가 2를 각각 변의 길이를 뺀 거를 곱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잖아요. 그게 저게 마름모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루트 속에 저 16이 4랑 약분되고요. 그래서 S제곱은 저 루트 안에 있는 값으로서 정답은 135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역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보자마자 풀리는 수준은 아니고요. 우선 여기 한번 보시죠. ABCD가 있는데 BAC, AC 저거를 원주각 형태로 그림에다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BEC가 30도죠. 저 30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30도에 해당하는 원주각을 얘기합니다. 저기도 30도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원주에 대한 게 그 원주각으로 변하는 180도잖아요. 자, 따라서 저기 초록색과 저기 초록색이 합치면 90도가 돼요. 그래서 원주각의 합이 90도란 거죠. 저기 있는 90도랑 관련이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90도인데 옆에 각이 90도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지중상을 여러분 보시면 저 끝에 부분에 있어요. 지중상에 그 도형 나와 있는 부분 꼭 보십시오. 아니면은 수학의 마법사 차길령 그 강사에도 두원이 직교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걸 보셔도 돼요.
그 차기령 선생님이 꽤 잘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자, 그게 뭐냐면 저길 x라 그러고 y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어떻게 되냐면요, 4의 제곱이 된다는 건데, 저기서 평행선을 저렇게 끄면 등변사다리꼴로 저 x가 저 x로 옮겨질 수 있죠. 저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저기 초록각도 직각이 되고요, 저긴 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요 공식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원리에서 요 1 더하기 d의 제곱은 4r 제곱, 즉 100인데 39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중등부에도 똑같이 출제됐습니다. 중등부 문제는 1부터 6까지였는데 3개 곤란해서 그쪽에 곱이 12의 배수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7, 8도 추가가 되었고 몇 개 곤란해라 그것도 없어요. 근데 중등부 문제를 풀듯이 이제 몇 개인지 물론 관련은 있지만 딱 3개다라고는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등부 풀 때랑 비슷하게 6을 포함할 때는 남은 7개 2의 7제곱 중에서 홀수만 저렇게 골라내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잠깐만요. 그래서 저렇게 계산을 해본다면은 112개가 되고요. 어렵지 않죠? 6을 포함 안 한 경우에는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은 6과 3을 제외한 저 숫자 중에서 이제 짝수를 골라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하나가 있는 게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4나 8 둘 중에 하나 골라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전체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사건으로요, 4와 8이 없는 2의 4제곱을 뺀 48 더해서 정답은 160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형적인 정수론 문제인데요. 전형적이라는 말은 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수가 커 보여도요, 이 질석을 t라고 치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아래쪽은 그대로 저렇게 쓰고요. 저 부분이 인수분해 공식을 경시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저 부분 설명은. 그리고 2의 8제곱 더하기 모듈로 2의 7성이 사실은 t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저걸 다시 써보면, 자, 양변에다 저거를 곱해 넣는 게 편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2의 7제곱의 배수가 보면 저 부분은 1만 남게 되죠. 2의 7제곱의 배수여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2의 8제곱이 2의 7제곱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저기 양변의 합차 공식을 이용을 해서 2의 7제곱에 가까운 저게 마이너스 1이 남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5가 되어서 2의 7제곱을 더한 11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면 어렵고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똑같은 5제곱이고 뭔가 앞에 게 인수분해되면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다른 홈페이지 풀이를 봤는데 좀 마땅한 좋은 풀이가 없어서 제가 이 문제 풀이를 한번, 저번에 이해되셨죠? 앞에 거 부분. 그래서 x-1의 5제곱은 그대로 있고, 이 뒷부분 있죠?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1이잖아요. 그러니까 x 9제곱, 이게 세제곱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거를 일단 저렇게 채치기를 해 놓고요, 3의 배수로 저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5의 제로성은 예를 들어서 여기 9차가 없어요. 삼성도 6차 이상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마음껏 지웠어요. 결국은 역으로 생각하면 여기 앞에 세제곱이랑 앞에 상수항이 얼마냐, 그걸 뽑아내는 문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세제곱은 저렇게 매칭을 시켜주고 앞에서의 상수항을 저렇게 매칭을 시켜서 앞에 거는 100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10. 그래서 정답은 90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답 내는데 1차 시도해서 실패했어요. 2차 시도해도 실패를 했는데 세 번째 만에 이제 정확한 답을 그렇게 구해냈는데, 그만큼 요거는 착각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 꼭지점 하나
3개에 포함되어 있는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게 돌아가면서 6번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런 모양이 있죠. 저거 같은 경우에도 6시에서 역시 6번 돌리는 게 가능해요. 다른 모양이. 그래서 150까지라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요거를 뺄 때 보십시오. 저 직사각형을 빼야 된다는 거는 아셨는데 일단 저는 30개를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30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직사각형을 모조리 빼는 게 아니라 직사각형도 어쨌든 사다리꼴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처럼 저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5개를 빼면 135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사실은 수투 있죠. 고등학교 선행의 수투. 근데 x가 0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F형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수항은 최소한 없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어떤 표현이냐면은 0이 아닌 최초의 항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1차항이 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0이 아닌 최초의 항을 AK라고 잡고요. 그래서 아라비아 2번 조건 있죠.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지금 극한에서 0으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 항을 끝에 있는 요 항들을 주목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비판적으로 보셔야 될 게 요 항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죠? 상수항이 될 수도 있겠고 1차항이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그 경우를 살펴보면 상수항인 경우도 0분의 0 극한값이 존재 안 하고 1차항인 경우도 존재 안 해요. 최소한 2차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차 이상이라고 봤을 때 요 세 개를 눈여겨봤을 때 이제 차수도 맞아떨어지고 결국 저기서 약분되는 그 곳을 살펴보면 K 빼기 1분의 K 이렇게 남게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맞죠? K제곱이니까 네. 그래서 저기에 22분의 23 돼서 K는 바로 23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소 차수 어차피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최고 낮은 차수만 이렇게 비교하면 앞부분은 다 어차피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약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분되어서 K만 남게 되고 K는 24.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등부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바로 이 문제죠. 자, 이 문제를 제가 중등부에서 판별식을 한 문자로 정리하고 조사를 했잖아요. 그게 제곱수가 되는데 고등부도 원칙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자, 암산을 해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11이랑 분모랑 곱해서 그러면 x제곱은 그대로 있고 1차항을 보시면은 11x가 넘겨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y제곱에 빼기 11제곱 y라고 했습니다. 121이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안 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조사하려면 b제곱 빼기 4ac가 되는데 그게 제곱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모듈로 11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걸 이제 마이너스 3y가 되고 11이 돼요. 자, 한번 보시죠. 11의 배수는 여기서 지워지면은 y제곱이 되게 되고 이렇게 되죠. 저거를 제가 중등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2차 익려라 그러잖아요. 2차 항을 제곱수를 11로 나눈 나머지가 1, 4, 9는 16은 그 11을 빼서 5가 되고 5까지만 조사하면은 나머지는 그 대칭으로 마이너스 부분 제곱시켜서 똑같으니까 자 3배씩을 한 거죠. 12는 1 되고 27은 5가 되고 15는 4가 되고 저건 9가 되겠죠. 아무리 매칭을 시켜봐도 00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역으로 생각해서 3에 매칭되는 게 8이 없죠. 1에 매칭되는 게 10이 없죠.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켜보면은 y가 11의 배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y가 11의 배수니까 이제 열심히 이렇게 11을 대입을 하는 거죠. 자, 저렇게 한 다음에 이제 11의 제곱을 묶어내는 겁니다. 그럼 a-1의 제곱이 되고요. 두 번째는 11제곱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고 a제곱 마이너스 11에 결국은 11제곱 수를 뽑아냈으니까 저 뒤에 파란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3a 제곱이 되고 1차항이
앞에 마이너스 2a 뒤에 44에 42a가 되고 숫자 부분이 1이 남게 돼요. 저거를 이제 제곱수로 자 암산을 해 보십시오. 마이너스 14a가 되죠. 그럼 빼기 7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7이니까 148이 뒤에 남게 돼요. 이게 제곱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치환을 해서 그러니까 제곱수가 제가 5의 제곱까지 썼는데 6제곱, 7제곱 그러니까 차례차례 몇 개 안 되니까 조사를 해보면 7의 제곱까지 조사를 해야 돼요. 저 3개밖에 존재 안 해요. 이거는 직접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쌍이 나오는데 부호를 고려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쪽이 나와요. 그리고 대응하는 x가 2개씩 있죠. 또 중근이 없다는 게 중요한데요. 중근이 나오려면은 요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것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쌍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게 문제 그림을 그렸고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딱 떠오르는 게 이것도 경시책 올림피아드 지름길 중급사학 제가 페이지까지 저렇게 출처를 나타냈어요. 영상 멈춤하시고 요거를 잠깐 풀어보셔도 되고요. 결론은 요게 직사각형인데 근데 정명은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아요. 자, 셋 다 이렇게 원주각으로 직각이 되고 왜 이 대각선이 같은지까지는 이제 올림피아드 지름길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국 3대2가 되고 2대3 평행하니까요.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게 6xy 그러니까 6으로 표현을 하면은 전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2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물론 2로 나눠야 되겠지만 넓이 b만 알면 되기 때문에 25분의 6인데요. 100으로 나눈 나머지가 4라는 거를 알면 6 곱해서 24 곱하기 6은 얼마죠? 14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얼마 동안의 시간을 썼나요? 자, 16분 40초를 썼네요. 자, 남은 8문제는 제가 오늘 밤이나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저 영재고를 준비하는데 이 KMO 1차 고등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요런 문제를 좀 훈련을 해 두시면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